토트넘과 맨시티의 리그컵 4라운드, 그러니까 리그컵 16강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5시 15분에 시작이 되는데,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양 팀이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을 들고 나올 것이 예상되는 경기예요. 특히나 맨시티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로테이션이 예상되는 경기죠. 애초에 맨시티는 기본적으로 부상자가 너무나도 많은데, 당연히 로드리가 지금 부상을 당한 상태고요. 여기에 오스카밥, 그리고 도쿠, 그릴리시도 지금 부상을 당한 상태거든요. 도쿠 같은 경우는 11월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난 이후에, 그리고 그릴리시 같은 경우는 다음 주쯤에 복귀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워커와 데브라이너도 현재 아직까지 경기에 나오지 못하면서 애초에 지금 맨시티가 부상자도 너무 많은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늘상 스몰 스쿼드를 지향하죠. 그러니까 이 스쿼드 내에 이제 모든 선수들이 아주 능력이 좋은 선수들로만 구성이 되지만, 스쿼드가 너무 비대하지 않게, 그러니까 경기에 못 나오는 선수가 너무 많지 않게,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스몰 스쿼드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부상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지금 맨시티가 지난 라운드 기준으로 벤치 명단도 제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9명의 벤치 명단에서 7명밖에 채우지 못했고요. 이 7명도 사실은 골키퍼가 2명이었어요. 카슨과 오르테가. 골키퍼를 2명 채웠는데도 벤치 명단에 2명을 못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 내에서도 맥카티라던가 오라일리, 이 2명의 선수는 유망주 선수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1군 필드 플레이어는 균도안, 스톤스, 아케, 딱 3명의 벤치 명단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맨시티가 스쿼드를 운영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애초에 토트넘과 만나게 된 시점부터 카라바오컵 경기에서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 지금 현재 맨시티는 우리가 부상자도 많고 상황 자체가 처리할 수 없는 일정에 처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시티는 이미 이제 이 경기에서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고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선수들을 위주로 경기에 나오겠다 라고 공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리그컵 한 경기 한 경기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토트넘이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대회가 아무래도 리그컵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거의 확실한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힘을 주고 나와야 맨시티를 이기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토트넘도 이번 주말에 어떤 팀을 만나냐면 아스톤 빌라를 만납니다. 이게 지금 토트넘은 문제죠. 토트넘이 리그컵에 대한 우승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팀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프리미어리그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지난 주말에 팰리스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지금 리그 8위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맨유가 14등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맨유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맨유와의 승점 차가 토트넘이 사실상 2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지금 토트넘도 사실은 성적이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도 주말에 있는 아스톤 빌라와의 요 경기가 매우 중요해요.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경기력이 어쩔 때는 좀 불안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현재 리그 4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아스톤 빌라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챔피언스리그권 경쟁을 할 때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되는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주말에 있을 아스톤 빌라와의 리그 경기도 생각을 하면서 맨시티와의 리그컵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는 주전 멤버들로 이 경기를 좀 구성을 하면서 여기에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분명하게 가져가야 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출장 여부가 이 경기도 불명확한 면이 있어요. 당장 지난 주말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부상까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100%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의 몸 상태를 경기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볼 예정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팰리스전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기에 아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부상은 아니라고 하죠. 다만 경기에 대한 몸 상태가 100%냐 아니냐 요 차이에 있는 건데, 손흥민 선수를 무리해서 지난 주말 팰리스전에 나오게 하느니 다음 아스톤 빌라전을 조금 더 손흥민의 몸 상태를 100%로 관리를 해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맨시티전도 손흥민을 무리하게 기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100%가 아니라면 아스톤 빌라전에 손흥민을 기용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을 또다시
경기에 내보내지 않을 것이냐, 요 선택을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매체에서도 맨시티는 일단 거의 모든 선수가 로테이션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골키퍼 자리에도 오르테가 골키퍼, 그리고 수비 라인에도 예를 들면 뭐 리코 루이스라던가 스톤스, 아케 같은 경우에는 늘상 나오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특히나 아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바르디올에게 어느 정도 밀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케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더해서 심지어 브랜스웨이트 18세 이하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거든요. 저 선수가 사실은 지난 리그컵 경기, 그러니까 리그컵 3라운드에서 출전을 한번 했어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로테이션을 많이 돌린 경기였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브랜스웨이트가 출전을 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브랜스웨이트가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브랜스웨이트는 정말 어린 선수거든요. 2008년생에 16살의 나이의 선수인데 이 브랜스웨이트의 출전 여부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맨시티는 거의 모든 스쿼드에 로테이션을 돌릴 예정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당연히 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스쿼드에 계속 포함이 되고 있는 오라일리,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는 맥카티, 이 두 명의 선수는 아마 거의 무조건 나올 만한 선수들이에요. 이 두 선수가 뭐 프리시즌 때도 맨시티의 스쿼드에서 꽤나 잘해줬던, 측면에 있었던 오스카밥과 함께 계속 나왔던 선수들이기도 하고, 이 선수들이 벤치 명단에는 늘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맥카티와 오라일리, 과르디올라 감독이 리그컵 경기에서는 경기에 나오지 않는 선수들로 구성을 하겠다, 에너지 낭비하지 않겠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나올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경기에 자주 나오고 있는 마테우스 누네스도 지금 그릴리시와 도쿠가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경기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마테우스 누네스가 측면 공격수로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마테우스 누네스가 일단은 경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시즌 초반에 약간의 체력적인 안배를 했었던, 그리고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포든이 워낙에 경기를 지난 시즌에는 많이 치르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시즌 초반에 약간 컨디션 관리를 해주면서 선발로 나오지 않을 때가 포든도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포든이 원톱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중원의 균도안도 지난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오지 않고 교체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비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나올 만한 선수가 지금 마땅히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경기에서 오스카밥이 있으면 나올 텐데, 오스카밥도 지금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유망주를 끌어올려서 쓰는 것이 아닌 이상 사비뉴가 나온다는 예상이 일단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맨시티의 이 선발 스쿼드를 보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뭐 당연히 로테이션이 들어간 그런 명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당 사이트에서는 거의 로테이션에 가까운 이런 명단을 구성하긴 했지만 몇 자리를 제외하고는 베스트 명단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솔랑키, 그리고 손흥민이 나오지 않는 자리에 뭐 베르너, 오른쪽에 브레넌 존슨, 클루셉스키, 메디슨, 이런 이제 주전 멤버들이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비 라인에서도 우도기, 뭐 로메로, 반더벤, 포로, 요 포백에서 로테이션을 준다면 뭐 드라구신 혹은 아치그레이, 이 정도의 명단이 추가가 되는 부분적인 로테이션이 아닐까. 그리고 어쨌든 이 경기가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토트넘도 돌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의 이 스쿼드에 손흥민 선수가 포함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경기의 흐름 자체는 그래도 맨시티가 볼을 좀 더 점유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돌렸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뭐 포든이라던가 균도안, 사비뉴, 뭐 마테우스 누네스, 아케, 스톤스, 이런 선수들, 뭐 리코 루이스, 분명히 대부분의 선수들이 충분히 맨시티의 1군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맨시티는 기본적으로 맥카티라던가 오라일리, 이런 유망주 레벨에 있는 선수들도 볼을 굉장히 잘 다루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자체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크게 돌렸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사실상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제 여러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개념의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만만하지 않은 경기고, 그리고 주말에 있는 또 아스톤 빌라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을 좀 돌려야 될지, 그리고 이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렸다가 애매하게 로테이션을 돌렸다가 힘만 쏟고 경기를 지거나 그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경기 결과도 가져오면서 로테이션도 해야 되는, 오히려 토트넘에게 이 스쿼드를 구성하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여러모로 이번 리그컵 4라운드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